여러분, 연금은 빨리 받으면 이득이라고들 하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 듣고 나면 그 생각 바로 바뀌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분 이야기부터 할게요. 65세 되자마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전부 한 번에 켜신 분이 있었어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일도 안 하는데 들어올 수 있을 때 다 받아야지. 근데 이분 5년 뒤에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왜 한 번에 받아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매달 돈이 모자랍니다. 이상하죠? 연금 다 켰는데 왜 돈이 모자랄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연금을 빨리 받으면 총액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찍 받으면 조금 손해겠지만 그래도 지금 쓰는 게 낫지.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은 조금 손해, 수준이 아니라 평생 받을 돈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분은 같은 조건인데도 연금 받는 순서 하나 때문에 평생 수천만 원이 사라지고, 어떤 분은 같은 나이에 은퇴했는데 80세 넘어도 돈 걱정이 없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연금을 언제, 어떤 순서로 켰느냐.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딱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연금은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도대체 어떤 연금부터 켜야 하고 어떤 연금은 절대 먼저 켜면 안 되는지, 그리고 65세에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연금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연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은 일한 만큼 받는 돈이지만 연금은 미리 정해진 파일을 나눠서 받는 구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거의 90%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으면 매달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62세에 당겨 받으면 매달 얼마를 받게 될까요? 대략 7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도 3년을 더 받잖아. 총액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연금은 평생 받는 돈입니다. 평균 수명으로 계산하면 20년, 조금 길면 25년, 요즘은 30년도 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20년 받는 것과 70만 원을 23년 받는 것, 어느 쪽이 많을까요? 계산해보면 당겨받는 쪽이 총액이 더 적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만 당겨받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한 번에 같이 켜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 순간부터 현금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매달 200, 300, 400만 원씩 들어오니까 마음이 놓이죠. 근데 이건 착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새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거기 때문입니다. 초반 몇 년은 정말 편합니다. 근데 70대 중반 80대에 접어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가면 이미 켜둔 연금은 줄어들거나 끝나 있고 남은 건 국민연금 하나인데 그마저도 당겨받아서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연금은 젊을 때를 편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늙었을 때를 버티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개념이 머리에 안 박히면 다음 선택도 전부 틀어집니다. 그래서 연금 설계의 핵심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끊기지 않고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퇴직연금부터 켜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걸 조금 더 깊게 파고가 보겠습니다. 연금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 일단 받을 수 있는 것부터 다 받자, 이 생각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연금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걸 전부 그냥 연금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네 개는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먼저 퇴직연금부터 볼게요. 퇴직연금은 연금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 통장에 들어있는 목돈에 가깝습니다. 수익률이 높지도 않고 물가를 이길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퇴직연금부터 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내 돈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순간 이 돈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켜면 되돌릴 수 없는 일방통행이에요. 문제는 이 퇴직연금을 가장 먼저 켜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입니다. 초반 몇 년은 정말 좋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매달 현금 흐름이 풍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 시기에 소비가 늘어납니다. 여행도 가고 차도 바꾸고 생활 수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근데 퇴직연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10년, 15년, 20년 안에 끝나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퇴직연금이 툭 하고 끊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개 70대 초중반입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활비 수준은 퇴직연금이 있을 때 기준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연금 하나. 근데 이 국민연금도 당겨받았거나 제대로 준비 안 된 분들은 금액이 크지 않아요. 여기서 갑자기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사람은 수입이 줄어들면
바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예금 깨기, 보험 해지, 자식에게 손 벌리기, 혹은 무리한 투자. 이 돈만 조금 불리면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사기, 고위험 투자, 지인 권유 이런 게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퇴직연금을 가장 먼저 켰을 때 흔하게 벌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금은 무조건 다 같이 켜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원칙은 딱 하나예요. 수익률이 낮은 연금부터 먼저 쓰고 수익률이 높은 연금은 최대한 늦춘다. 국민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연 7% 넘게 평생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건 어떤 금융상품에서도 찾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가능하면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자도 안 나오고 물가도 못 따라가는 돈, 이런 돈은 먼저 써도 됩니다. 이걸 모르고 전부 65세에 한 번에 켜버리면 초반은 편하지만 후반은 굉장히 불안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편한 게 아니라 80세 이후에도 돈 걱정 없이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다음에서는 왜 일을 안 해도 일을 하라, 이 말이 연금 전략에서 핵심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난 이제 은퇴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냐. 이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 이게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이 아닙니다. 연금 전략에서 말하는 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예요. 은퇴 이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이 시간이 전부 소비 시간으로 바뀌는 순간 연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히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커피 마시러 나가고 점심 외식하고 백화점 한번 들르고 마트 한번 돌고 집에 와서 TV보다 저녁도 나가고,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게 1년, 2년, 5년, 10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소득이 없어도 일을 하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묵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그 시간만큼은 소비를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해도 그 4시간 동안은 돈을 안 씁니다. 게다가 생활 리듬이 생깁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고, 이 리듬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자존심으로 막습니다. 내가 그래도 부장이었는데, 임원이었는데 그 나이에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 이 생각이 노후를 제일 빨리 망가뜨립니다.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냐면 소득은 없는데 자존심은 높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선택지가 딱 2개로 줄어듭니다. 놀거나 사업을 하거나 놀면 돈이 줄고, 사업을 하면 대부분 더 빨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사업은 대부분 경험 없는 분야, 관리만 하려고 드는 구조, 내가 직접 안 뛰는 구조로 시작되거든요. 이건 실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연금 설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이겁니다. 돈 많이 버는 일 말고 시간을 쓰는 일을 만들어라. 주 3일 하루 4시간 월급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무급이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연금을 지켜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얼마 받느냐보다 얼마 오래 안 깨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왜 목돈이 많은 사람이 연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안해지는지, 그리고 왜 연금이 마음의 안전장치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완전히 반대되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연금은 별로 없지만 목돈은 좀 있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노후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설프게 목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돈은 심리를 계속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5억, 10억 이렇게 찍혀 있으면 처음엔 든든하죠. 근데 그 돈으로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계산해 본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10억을 30년으로 나누면 1년에 3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 달로 치면 25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금, 물가, 의료비, 예상 못한 지출 전부 빠지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듭니다. 이 계산을 머리로는 아는데 손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목돈이 있는 분들의 공통된 행동이 나옵니다. 돈을 안 씁니다. 써도 불안해서 못 씁니다. 이게 뭐냐면 돈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이상한 선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돈을 조금만 불리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위험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어디서 연락이 오느냐, 지인 사업, 부동산 공동 투자, 고수익 상품, 비상장, 주식, 가상자산, 해외 투자, 이런 게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목돈이 있고 시간이 많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반대로 연금이 있는 사람은 이런 유혹에 훨씬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이 지나도
다음 달에 또 들어오고 다다음 달에도 또 들어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연금이 있는 사람은 큰 돈을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연금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매달 들어오고 쓰고 남기고 이 리듬이 있으면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핵심은 목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목돈을 연금으로 바꿔놓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다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순서 있게 월소득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걸 해두면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 불안, 조급함, 초조함 이 세 가지가 확 줄어듭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지금 당장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 현실적인 정리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하나가 정리되셨을 겁니다. 노후 문제의 핵심은 돈에 많고 저금이 아니라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망치는 결정적인 순간은 큰 실수에서가 아닙니다. 작은 선택을 계속 반복해서입니다. 연금이 없는데 일은 그만두고 수입은 끊기고 목돈은 손도 못 대고 불안은 커지고 그 상태에서 누군가 한마디 던지면 결정이 나버립니다. 이것만 하면 월 300은 나옵니다. 이 말 한 줄에 인생이 갈립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마지막 정리는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첫째,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둘째, 그 돈으로 기본 생활비가 되는가? 셋째, 그 외의 돈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가? 이 세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돈 생각을 덜 하게 된다. 노후에서 이 말만큼 강력한 안정 신호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노후는 돈을 더 버는 싸움이 아니라 결정을 덜 하게 만드는 싸움입니다. 결정을 덜 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연금이고 월 소득이고 생활 리듬입니다. 지금 당장 대단한 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에 통장 한번 열어보시고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이 돈 중에서 매달 나를 살려줄 돈은 얼마인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노후 준비는 절반 이상 끝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실제로 답을 만들 수 있도록 목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어디까지는 써도 되는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은 뭔지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에 연금 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주제가 여러분께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알고 다음 이야기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하나가 정리되셨을 겁니다. 노후 문제의 핵심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망치는 결정적인 순간은 큰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선택을 계속 반복해서입니다. 연금이 없는데 일은 그만두고 수입은 끊기고 목돈은 손도 못 대고 불안은 커지고 그 상태에서 누군가 한마디 던지면 결정이 나버립니다. 이것만 하면 월 300은 나옵니다. 이 말 한 줄에 인생이 갈립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마지막 정리는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첫째,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둘째, 그 돈으로 기본 생활비가 되는가? 셋째, 그 외의 돈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가? 이 세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돈 생각을 덜 하게 된다. 노후에서. 이 말만큼 강력한 안정 신호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노후는 돈을 더 버는 싸움이 아니라 결정을 덜 하게 만드는 싸움입니다. 결정을 덜 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연금이고 월 소득이고 생활 리듬입니다. 지금 당장 대단한 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에 통장 한번 열어보시고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이 돈 중에서 매달 나를 살려줄 돈은 얼만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노후 준비는 절반 이상 끝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실제로 답을 만들 수 있도록 목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어디까지는 써도 되는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은 뭔지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에 연금 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주제가 여러분께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알고 다음 이야기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